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전기 배관 배선 공사를 알려줄 전기박쌤 박동우입니다. 이전 시간까지 배관 공사 그리고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배선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이 배선 중에서도 입선 작업을 먼저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입선 작업까지 한 다음에는 결선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작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실습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배선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요. 배선 공사 전후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의 절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에 재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배선 공사 전후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및 덕트 지지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 청소 및 배관 자재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 도서 및 설계 도면에 따른 케이블 및 전선 규격으로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선 접속 개소를 규정대로 절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선 접촉 저항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말 처리에 볼트 조임을 적절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 지식을 먼저 보면요. 배선의 전자적 평형입니다. 이 배선은 금속 전선관 안에 시설된 교류 회로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교류 전류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면 교번 자속에 의해서 금속 전선관의 기전력이 유기되어 맴돌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맴돌이 전류는 금속 전선관을 가열시키게 되고요. 따라서 반드시 단상 교류 회로의 전원선과 접지선은 한 개의 금속관 안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금속관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선씩 다 들어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한 선만 들어있다면 교류 전류 합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고 이 맴돌이 전류가 이 금속관을 과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선의 병렬 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회로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금속 전선관 내부에서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합니다. 금속 전선관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배선 시공학입니다. 우리가 배관까지 했으면 이제 배선을 해야겠죠. 먼저 재료 및 자료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고요. 내선 규정 그리고 전선의 접속 매뉴얼을 보도록 하게 될 거고요. 공구로는 리퍼, 벤치, 롱로즈 플라이어를 사용할 거고요. 와이어 스트리퍼, 드라이버, 터미널 압착기 등이 사용되는데 이 터미널 압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슬립으로 접속을 한다든지 그럴 때 활용이 되고요. 연선일 경우에 활용이 되지만 오늘 실습에서는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리퍼랑 롱로즈 플라이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벤치를 사용할 겁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안전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작업에서는 전선의 색깔을 구분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을 해야겠습니다. 자, 수행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전선과 케이블을 선정을 하고요. 우리는 선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선의 배선 작업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서 시공해야 됩니다. 전선을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 트레이, 벅스 덕트 등 내부로 입선 작업을 할 때에는 이물질이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입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관이나 사각박스 등의 내부에는 습기가 차 있으면 안 되고요.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입상 간선의 풀박스 내에 U 채널을 설치하고 고무 패킹을 씌워서 클램프로 고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전력 간선을 단말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 단자를 사용해서 고정시켜야겠습니다.
입선 작업을 할 때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윤활제를 사용을 하고요. 전선의 피복 절연 물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화되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 그리고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백색, 바셀린 등과 같은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배선 공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요. 전선의 접속에 따라서 전선로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 저항과 인장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전선 접속은 접속함 내부나 기구 내부와 같이 점검하기 쉬운 장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각박스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차단기가 있었고요.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나 차단기에서 오는 전선들이 이 안에서 결선이 될 겁니다. 이 관 내부에서 결선하는 것이 아닌 이 사각박스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각박스 내부에서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결선이 쉽기 때문에 사각박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검하기 어려운 은폐 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우 덕트 내부, 덮개가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덕트 등에서 전선을 접속하면 안 되고요. 전선의 접속 방법은 내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선의 접속 부분에 절연은 접속하고자 하는 전선의 절연 물질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나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접속을 한 다음에 뒷꼬리 접속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절연 테이프로 감았었죠. 이 절연 테이프의 역할은 우리가 바로 이 절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접속을 한 다음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절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관에 전선을 입선할 때에는 절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각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각박스는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전선을 입선할 때 이 날카로운 부분에 피복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선의 인장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됩니다. 박스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할 때는 난연선 제품의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고요. 전선과 기기의 단자를 접속하려면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전선과 버스바를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선과 버스바를 접속할 때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압착할 때 슬리브 안에 공간이 많이 남으면 전선의 접속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심선을 빈 공간에 슬리브에 밀어 넣어 채운 다음에 압착을 해야 됩니다. 슬리브가 이렇게 있는데 전선을 연선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굵기밖에 안 된다면 이 전선을 이렇게 좀 꼬아서 뒷부분하고 뭉쳐서 좀 두껍게 한 다음에 넣으라는 겁니다. 연선이 이 정도 길이를 피복을 벗겨놨으면 두께가 많이 얇다 싶으면 얘를 반 접어서 두께를 2배 정도로 한 다음에 슬리브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동전선용 압착 단자와 전선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주고요. 전선과 기구 단자의 접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은 3.1을 초과하는 단선이나 단면적 5.5mm를 초과하는 연선은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 접속을 하고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않은 연선의 경우 심선의 선단에 납땜하여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단 와셔가 있는 누름 나사형, 클램프형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전선과 기구 단자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서 지정한 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실습할 내용에 대한 작업 지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와 자료는 합성 수지제 전선관 공사가 끝나면 배선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합성 수지제 전선관 공사하기 위해서 제시한 설계 도서를 토대로 배관과 배선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배관 공사할 때 필요 없는 공구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 배선 작업과 연관된 공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P관, CD관 우리가 이 배관 공사는 다 끝냈고요.
MCCB 4단기 우리가 배관공사 했었죠. 절연 전선, 케이블, 와이어 커넥터 등이 있고요. 이 와이어 커넥터는 접속할 때 전선과 전선끼리 접속할 때 사용이 됩니다. 스위치 박스, 아울렛 박스가 있고요. 리셉터클이 있고 3로 스위치, 단로 스위치가 있으며 새드를 활용합니다. 공구를 보면은 우리가 롱로즈 플라이어, 벤치 니퍼가 있는데 이 중에 벤치를 사용할 거고요. 드라이버 세트,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히트건은 사용하지 않죠. CD와 P 전선관에는 사용하지 않고 얘는 PVC 전선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셋톱 대신에 우리는 뭘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뭘 사용했었죠? 네, 파이프, 커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밴더를 통해서 우리가 관을 구부렸었죠. 그래서 안전 유의사항을 보면은 배선 작업에서는 전선의 색깔을 구분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빨간 선과 흑색 선이 있는데 이 빨간 선끼리 연결을 해야 할 때 이 중에 흑색 선이 섞이게 되면은 안 됩니다. 전선 피복을 제거할 때는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고요. 여러분들 이 사각박스에서 전선을 넣을 때 사각박스에 베일수가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알겠죠? 자, 수행 순서를 먼저 보면은 작업 지시서를 보고 합성수지제, 전선관, 배선 공사에 사용되는 배관의 종류, 기구 배치도, 요구 조건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 배치도는 우리가 이렇게 배관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어 회로도는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때 평소에는 우리가 전기가 흐를 곳이 없죠. 다 끊겨 있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평상시 전기가 오프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3로 스위치 얘를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옮겼을 경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죠? S3-1을 ON 했을 경우 그때는 램프 1이 ON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 S2를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S2를 3로 스위치 2를 이 3번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흐르게 되면서 이 램프 2가 ON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S3 2가 ON이 됐을 때 램프 2가 ON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스위치, 단로 스위치를 ON 한다라고 했을 때 이 S1을 ON 하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램프 1과 램프 2가 동시에 켜지게 되겠죠. 램프 1과 램프 2가 동시에 ON이 됩니다. 오늘 배선 작업을 했을 경우에 동작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은 전원은 단상 2선식 220V고요. 이거는 배관 작업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도 배관 작업과 동일하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한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설계도서를 보고 배선의 실체도를 보면서 전선간의 입선 작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기구 배치도와 제어 회로도를 보고 배선 실체도, 복선도를 그리고요. 전선의 색깔을 구별해서 전선관 내부로 이어지는 전선 수만큼 집어넣게 됩니다. 박스 내부에서 전선의 길이를 15cm 정도 여유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배선의 실체도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빨간색 주 전원 R상이 단로 스위치 하나, 3로 스위치 하나, 3로 스위치 둘 이렇게 총 4가닥이 결선이 되고요. 이 N상이 각각의 램프에
하나씩 결선이 될 겁니다. 그 램프 1에서 나온 이 선은 파란색 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3루 스위치 공통과 연결이 되고요. 이 오른쪽 램프 2도 마찬가지입니다. 3루 스위치 공통과 연결이 되고요. 3루 스위치의 1번 단자가 단루 스위치에 하나, 3루 스위치에 나머지 1번 단자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쪽에 배관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배관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배관이 있었고 여기가 사각박스였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배관이 하나 있고 이쪽에 배관이 이렇게 하나, 이쪽에도 배관이 있었죠. 여기 봤을 때 이 첫 번째 전원이 있는 배관에 빨간색과 검정색 이 두 가지의 선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곳에는 검정색과 파란색 선, 램프에는 검정색과 파란색 선이 인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루 스위치가 있는 곳에는 파란색 선 2가닥, 빨간색 선 1가닥, 총 3가지 3개의 전선이 인입이 될 입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단로 스위치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입선 작업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입선 작업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선 작업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선 작업으로는 입선 작업과 결선 작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선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입선 작업이란 우리가 작업한 이 배관에다가 선을 넣는 작업입니다. 이 넣는 방식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 하나씩 집어넣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선의 끝부분을 구부려서 동그랗게 구부린 다음에 한꺼번에 집어넣는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끝부분을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한 다음에 입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비선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4가지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기능사를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선이 말려서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은 이 말린 선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풀어주고요. 가장 맨 처음으로 선 하나씩 입선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 하나씩 입선하는 작업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닥씩 넣게 되면은 선이 부딪히고 엉켜서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넣는 게 보통이지만 선생님이 한번 이 하나씩 넣는 작업을 왜 안 하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가닥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닥을 한 선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피관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씩 넣어도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란 선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빨간 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관으로 해도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피관은 이렇게 작업이 되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색 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가는 길 도중에 전선들이 부딪혀서 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최대한 넣고 있지만 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한 가닥씩 넣는 거는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PE관, 이 주름이 없는 관에서도 이런데 이 CD관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 끝을 구부려서 넣는 작업입니다. 끝을 구부리는 이유는 이 CD관 같은 경우에는 주름져 있기 때문에 끝을 구부리지 않고 그냥 넣게 되면은 이 주름에 걸려서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을 구부려서 넣어야 하는데 이 2.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세 가닥일지라도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구부리는 거를 끝을 납작하게 구부려야 합니다. 이렇게 끝을 구부려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2.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세 가닥을 넣을 때 끝부분을 납작하게 구부리지 않으면 관이 작아서 잘 안 들어갈 겁니다. PE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끝을 구부리지 않은 채로 세 가닥을 한꺼번에 넣어도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한 가닥씩 집어넣을 때는 잘 안 들어갔던 게 세 가닥을 한꺼번에 넣으니까 잘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본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CD관 같은 경우에 이 끝을 구부리지 않고 한 번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벌리게 되죠. 이 안에 있는 주름들이 이 끝부분이 납작하기 때문에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름들이 이 끝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를 벤치를 활용해서 최대한 납작하게 구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납작하게 구부린 다음에 집어넣을 때는 아까 구부리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인 테이프를 활용한 방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절연 테이프를 활용할 겁니다. 절연 테이프를 통해서 이 세 가닥 선을 힘을 줘서 이 절연 테이프를 통해서 세 가닥 선을 테이핑을 할 겁니다. 힘을 줘서 쫀쫀하게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 테이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끝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이 끝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잘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적당하게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PE관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CD관에 입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잘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게 되면은 이 테이핑을 해서 하는 게 쉽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비선을 활용한 입선 작업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비선이라는 것은 다른 전선이 한꺼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인데요. 먼저 지금 요비선에 대한 재료가 없어서 요비선 대신에 이 긴 선을 먼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선을 끝을 구부려서 먼저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노란색 선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선에다가 우리의 세 가닥 선을 묶는 겁니다. 이렇게 양끝을 구부려 주고요. 끝부분을 꼬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런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테이핑을 하지 않을 거면은 끝부분이 PE관에 끝부분이 CD관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테이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요비선 역시 너무 두껍게 조여주면은 구멍에 잘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납작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테이핑한 부분을 요비선 같은 경우에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풀어서 해야겠지만 우리는 긴 선을 활용했기 때문에 저 테이핑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선 작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비선이란 도구가 있으면은 긴 배관까지도 우리가 입선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기능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1.5스퀘어 단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노란색 단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배관에 두 가닥선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긴 선을 그대로 한 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 한 가닥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길이를 쟀으면 여유를 준 다음에 이렇게 빼게 되고요. 우리가 접어둔 곳에서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접으면 총 두 가닥이 되죠. 그 상태로 입선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구부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부릴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CD관에 넣어서 입선을 한 다음에 길이를 넉넉하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 가닥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이쪽에서 한 번 더 접어주면은 총 세 가닥이 됩니다.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입선 작업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작업 지시서를 보고 배선 작업 중 입선 작업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봤을 때 주 전원은 빨간색과 검정색이 사용되고요. 램프 1에는 파란색과 검정색, 램프 2에도 파란색과 검정색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3루 스위치에는 파란색 두 선과 빨간색 한 선 사용되고요. 단로 스위치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3루 스위치 왼쪽에 있는 3루 스위치도 파란색 두 선과 빨간색 한 선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 전원부터 입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단기에는 검정색과 빨간색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선생님은 테이프를 활용해서 입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단기에는 빨간색과 검정색이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두 선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전선을 구부려서 입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길이에 맞춰서 넉넉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램프에 대한 입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램프 역시 두 가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끝을 구부려서 입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쪽에 넣다가 사각 박스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이 끝부분을 납작하게 구부려야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 램프도 선생님이 구부려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3로 스위치와 단로 스위치에 대해서 입선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이 단로 스위치에 대해서 입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선과 빨간색 선이 사용이 되고요. 이것 또한 두 선이기 때문에 구부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가닥 선이 들어갑니다. 파란색 두 선과 빨간색 한 선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파란색 긴 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길이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쟀으면 빼고요. 그 다음에 접어서 두 가닥을 만들어줍니다. 두 가닥을 만들었으면 이 길이에 맞춰서 빨간색 선을 잡아주고요. 길이에 맞춰서 빨간색 선도 잘라주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테이핑을 해서 입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이핑이 완료됐죠? 그 다음에 입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한 곳도 이렇게 파란색 두 선과 빨간색 한 선을 입선 작업할 텐데요. 이번에는 요비선을 활용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빠져나왔죠?
이 빠져나온 선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세 선을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할 거고요. 테이핑이 끝났으면은 반대쪽에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오게 되죠. 그 후에 우리가 이 테이핑 된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선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선 작업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닥씩 넣는 방법이 있었죠. 한 가닥씩 넣는 방법은 선생님이 추천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한꺼번에 넣어야 되고요. 한 가닥씩 넣게 되면은 아까 보여줬듯이 잘 들어가지가 않게 됩니다. 먼저 들어간 선에 의해서 부딪혀서 잘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했던 방법이 끝을 구부려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끝을 구부려서 하는 방법은 납작하게 구부려야지 구멍 안에 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했던 방법은 우리가 끝부분을 테이핑을 해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얘도 이렇게 집어넣고 테이핑을 힘을 줘서 쫀쫀하게 해야지 전선들이 딱 달라붙고 테이핑이 풀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왔던 부분은 우리가 전선을 그냥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인 요비선을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요비선을 사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긴 선을 한 가닥을 넣고 그 넣은 전선에 나머지 들어가야 할 전선을 엮어서 테이핑을 하고 그리고 요비선을 한 가닥을 잡아서 뺨으로써 우리가 모든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고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입선 작업에 대한 설명과 실습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선 작업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